지난 2016년 9월 21일 민주성지 광주에 큰 별이 졌다. 수많은 시민들이 눈물로 떠나보낸 고 조비오 신부. 그는 용기 있는 증언으로 5.18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민주주의의 파수꾼이었으며 일평생 소외되고 약한 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따뜻한 목자였다.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진실 앞에 침묵하지 않고 거짓에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영원한 5월의 사제 고 조비오 신부의 발자취를 되짚어본다. 광주 용봉동 성당. 이곳의 주임 신부로 봉직 중인 조영대 신부는 조비오 신부의 친조카다. 그를 사제의 길로 이끈 것도 바로 조비오 신부였다. 가족으로서, 성직자의 길을 함께 걷는 후배로서 누구보다 그를 흠모하고 따랐던 조영대 신부가 그의 임종을 지켰다. 몬신료님이 당신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머님의 기일 때 그때 몬신료님이 미사를 주례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불러주셨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그 유명했던 스잔나라는 노래이죠. 이제 몬신료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노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카가 몬신료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많이 슬퍼하면서도 또 당신이 그렇게 뵙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심을 믿기에 정말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는 지금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설명을 제가 그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까지 약자들을 위해 기도한 조비오 신부. 그가 사제의 꿈을 가슴에 품은 건 10대 후반이었다. 간절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1962년 광주 가톨릭대학교에 일기로 입학한 그는 32살이 되던 해 사제 서품을 받고 성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주 성당의 주임 신부로 첫 사목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80년 광주 계림동 성당에 몸담고 있었다. 5월 19일 아침, 그날은 일찍부터 성당에 전화가 빗발쳤다. 전화도 얼마나 많이 왔어. 시민들 다 이렇게 두들겨 맞고 피를 쏟고 있고 그러는데 시민들 뭐 하느냐고 좀 와서 항의해주고 시민들의 그 애틋한 사정, 그런 사정을 듣고 대변해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니냐. 신자들의 다급한 호소에 성당을 나선 조비오 신부. 지금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톨릭 센터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엄군에게 두들겨 맞고 끌려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돼. 그래서 차마 잊을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상을 바치기로 한 성직자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참경, 참상을 보고서는 도저히 제 이 감정을 컨트롤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인간 그 본성 그대로 내가 아무리 성직자이지만 지금 나에게도 M16이 주어져 있다면 쏟고 싶은 심정이다. 계엄군의 만행에도 항쟁의 불길은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다. 시민들의 저항이 예상 밖으로 거세지자 5월 21일 계엄군은 도청 앞 광장에 모여있던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자행했다.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들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갔다. 계속되는 계엄군의 총격에 더 이상 맨몸으로 맞설 수 없다고 판단한 시민들은 경찰서 예비군 무기고 등에서 무기를 구해 서둘러 무장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거센 항쟁에 밀려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퇴각하자 수습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때 조비오 신부도 사태 수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당시 처음에는 도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몇몇 광주의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하고 또 그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이 같이 수습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된 거죠. 가톨릭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용공이 대주교님이 그 조비오 신부님에게 위임을 해서 조비오 신부가 그 대표로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광주에서 두 번째로 역사가 긴 남동 성당.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현장이자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기념 성당이기도 하다. 80년 5월 22일 조비오 신부를 비롯한 광주의 민주인사 10여 명이 이곳에 모여 대책 방안을 모색했다. 그들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을 설득해 무기를 회수하고 계엄군 측과의 협상을 시도했다. 수습위원회는 사태 수습 전 군 투입 금지와 연행자 석방 등 8개 요구사항을 마련해 당시 광주 상무대에 있던 전남북 계엄분소를 찾아갔다. 그 12명이 상무대를 갔지. 포합적인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으로 억누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인권을 정말 옹호하는, 보호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느냐. 그래서 이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나 신군부에게 애당초 협상의 의지 따위는 없었다. 결국 5월 27일 탱크와 헬기, 중화기로 무장한 공수부대에 의해 도청에 남아 끝까지 투쟁하던 시민군은 순식간에 진압되고 말았다. 열흘간의 뜨겁고도 처절했던 항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신군부는 광주 항쟁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몰아 진실을 은폐하고자 했다. 항쟁 이후 당시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조비오 신부 역시 신군부에 의해 체포됐는데 그가 내란 음모의 핵심 주동자라는 것이 이유였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군법회의에 회부된 조비오 신부는 당시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결국 조비오 신부는 넉 달간 억울한 옥고를 치러야 했다. 처음에는 이제 분노가 잃고 억울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억울하게 매를 맞으시고 또 결국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광주 시민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함께 같이 수감되어 계신 분들끼리 서로 농담도 하고 굉장히 유머스럽게 그 고통의 상황을 잘 이렇게 이겨내시려고 하셨다고 그럽니다. 84년 5월 3일 한국을 처음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아 5.18 희생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광주의 5월 정신이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까지 군사정권의 서슬퍼런 위협 속에서도 조비오 신부는 그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1989년 2월 23일 국회 5.18 진상규명 청문회장.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비오 신부는 사죄의 양심을 걸고 5월 광주의 참상을 낱낱이 밝혔다. 하면서 그 자기가 목격한 경위의 사실을 일일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우니까 그 헬기가 거기 불로교쯤의 상공에서 그 아주 그냥 지축을 울리는 그런 그 기관총 소리가 두두두두 세 번 울리고 그럼 동시에 불이 픽 나갔었죠. 그 헬리콥터 기총소사는 너무도 엄연한 사실인데 지상에 있는 시민들이 공중에 대해서 아무런 공격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공중에서
사격을 가하는 것은 자위권 발동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무장 헬기까지 동원해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그의 증언은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시위대의 공격에 대한 자위권 발동이었다는 당시 신군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 일로 인해 조비오 신부는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가톨릭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고해성사 비슷한 형태로 그 신부님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어려움을 토로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MBC에서 그걸 가지고 토론회를 하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윤공희 대주교님께서 토론회에서 그것이 부정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내용은 공개해도 좋다. 근데 이제 그 토론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쪽 그 군인들 쪽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한 사람은 조비오 신부뿐만이 아니었다.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헬기 사격에 대한 목격담과 증언이 이어졌다. 이후에도 조비오 신부는 사제의 증언이라는 증언집을 펴내 5.18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방부는 여전히 이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우리도 직접 그 공중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아 이거 헬기에서 총을 쏘는가 봐 이렇게 그냥 느꼈거든요. 신고를 직접 해줬던 그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근데 이게 시간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이 도청 주변에서 쐈다. 이게 거의 다 공통점입니다. 그랬는데 아니다라고 하니까. 광주 금남로에 위치한 전일 빌딩. 이곳은 5.18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를 피해 몸을 숨긴 장소였다. 그런데 당시 전일방송국의 영상 데이터베이스 사업부가 있었던 10층 내부에서 최근 뜻밖의 중요한 흔적이 발견됐다. 기둥과 천장, 바닥 등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130여 개의 총탄 흔적들. 5.18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 자국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80년 당시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전일 빌딩. 이곳 최고층에 그보다 높은 고도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총탄 자국이 무수히 있다는 것. 5.18 관계자들은 이것이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여부의 진실을 밝혀줄 명백한 증거라고 확신했다. 헬기에서 뭐 소총으로 발포를 했던 기총소사를 했던 발포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주위에 도청 주위에서 옥상이나 베란다나 자기 집 위층 높은 곳 3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었던 사람들이 4사람이 죽었어요. 살고 있는 집 바로 위로 헬리콥터가 지나갔다라고 그래요. 그 지나가고 난 직후에 옆에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보니까 그 3층 옥상에서 있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머리에 총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광주시의 의뢰를 받아 전일 빌딩의 현장 감식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 빌딩 내부에서 발견된 총탄의 흔적이 헬기에서 사격한 상황임이 유력하다는 감정 결론을 내렸다. 총탄 흔적의 위치와 각도 등을 고려했을 때 헬기가 금남로 상공에서 정지한 상태로 고도만 상하로 바꾸면서 사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도 내놓았다. 그동안 조비오 신부를 비롯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말한 수많은 이들의 증언이 비로소 증명된 셈이다. 없는 말을 하실 분은 아니고 또 그때 얼마나 무서운 시절이었냐면요. 그 신부님의 그 친동생이 고급 장교였어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압력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언을 취소해 줄 수 없느냐. 동생은 직접 이야기를 못했다고 그래요. 조비오 신부님 단호했습니다. 이건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자리한 5.18 기념재단.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각종 기념사업과 학술 연구,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재단의 설립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조비오 신부는 5.18 기념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모든 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의견은 많이 초기에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효과적으로 모아야 되고 95년 12월에 전격적으로 전두환이 구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진실규명을 향한 굉장히 바쁜 숨가쁜 시기였고 5월 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였고 그런 시기에 재단을 어렵게 만들어진 재단을 잘 무난하게 끌어오셨던 그런 공이 있죠.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길 주저하지 않았던 조비오 신부. 5.18이 사회 참여의 처음은 아니었다. 그가 계림동 성당 주임 신부로 재직하던 시절 한평 고구마 사건이 일어났다. 농협의 배신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성당에서 기도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이것이 농민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한평 고구마 피해보상 투쟁의 시작이었다. 성당에 가면 전부 예수가 동상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상이. 그 바로 밑에다가 전봉준 녹두장군 추상화를 이렇게 그냥 사람 키만하 크게 그래가지고 그 예수 밑에다 이제 걸어놓고 그냥 순수 천주교 신자이긴 한 사람들은 특히 예수 밑에다 무슨 동학 천도교 하는 사람 뭐 추상화를 걸어놨다는 조비오 신부한테 막 항의도 하고 그랬는가 보더만. 하나 이렇게 달랜다 설득한다 아까 얘기하고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겪은지를 몰랐을 정도로 혼자 그걸 다 감당해 내시더라고요. 5.18 당시 광주 시민들에게 배포된 투사회보.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신문도 발간되지 않던 당시 들불 야학의 교사와 학생들은 직접 유인물 제작에 나섰다. 수작업 인쇄기기로 찍어낸 투사회보는 5.18 항쟁기간 내내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언론의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투사회보의 제작을 주도했던 윤상원과 들불 야학의 창립 멤버인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 때 바쳐진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70년대 후반 당시 광천동 일대에는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야학을 열기에 좋은 곳이었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고심하던 중 1978년 광천동 성당 교리관에 들불 야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조비오 신부였다. 그렇게 시작된 들불 야학은 5.18 민주화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항쟁을 이끌었다. 유일하게 이제 그때만 해도 민주화 운동에 관여하신다고 해서 아는 신부님이 조비오 신부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다른 사람 여러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조비오 신부 딱 한 분에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 용케 거의 된 거죠. 오랫동안 날짜가 걸린 것도 아니고. 평소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을 강조했던 조비오 신부. 38년간의 사목 생활을 마친 뒤에는 계림동 성당 주임 신부 시절에 처음 인연을 맺은 이곳 소아자매원의 이사장직을 맡아 헌신했다. 갈 곳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해 생활시설과 요양시설을 설립하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자립을 도운 조비오 신부. 무등산 자락의 작고 허름한 시설일 때부터 40년간 소아자매원과 고락을 함께해온 그는 소아자매원의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자상하고 든든한 아버지였다. 당신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제로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과 함께 거기에 지도를 이제 맡게 되셨어요. 책을 여러 권 내셨는데 그 모든 책의 수익금을 다 소아자매원에다가 부었고 또 당신의 그 통장이 매 달마다 용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생기는 돈은 다 소아자매원에다 또 이렇게 봉헌을 하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유언서를 보니까 가진 모든 것은 다 소아자매원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신학교 강의를 위해 작성했던 원고와 2권 분량의 영적 노트, 평소 애독했던 책과 옷 몇 벌이 유품의 전부였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떠난 조비오 신부. 그는 물질보다 더 귀한 유산을 남기고 떠났다. 지난해 말 들불야학의 교사와 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들불야학 동호회는 해남에서 생산된 햅쌀 300포대를 구입해 소아자매원에 쌀을 전달했다. 생전에 농민과 노동자 운동을 적극 지원했던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신부님이 유언을 이렇게 하셨더만, 모든 그 조의금 이런 것도 받지 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다만 장애인 거기 하는 그것 때문에 쌀을 가져오는 것만 받아라. 그건 나눠줘서 먹어야 되니까 그걸 유언을 했다고 그 쌀만 받더라고요. 평생 약자를 위해 헌신하며 성직자의 참된 길을 보여준 조비오 신부는 지난 2008년 교황의 명예사제인 몬시뇰에 임명되기도 했다. 모든 것을 비우고 영원한 안식처로 떠난 조비오 신부.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한 일에 평생을 바친 그의 삶은 그 자체가 광주 정신이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소신을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묵직한 가르침.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